예, 안녕하세요. 임지룡 교수님.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감화를 받고 감명을 받으신 것 중에 우리말에 대한 사랑, 또 한글 사랑,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랑까지 가는데, 이런 그 우리말, 배달말 사랑에 대한 교수님 개인의 그 생각은 또 어떠신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배달말은 한흰샘 주시경 선생 때부터 써오셨고요.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배달말의 용어를 일반화한 것이 외솔 선생이 있어요. 외솔 선생이 쓰신 우리 말본에도 그 세 번째 고친 판에 보면 거기에 배달말이라는 그 용어 직접 쓰시고 있어요.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에서도 배달말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.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말은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만들지 않습니까? 특히 이 모국어 배달말은 그 자체가 우리의 그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.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, 그렇죠. 거죠? 정체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공동체가 배달말을 이를테면 좋은 배달말, 강한 배달말, 힘 있는 배달말을 쓰느냐, 혼탁한 배달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배달계의 힘은 달라진다고 최현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. 또 역으로 사람이 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또 말의 격을 이렇게 또 더 이렇게 상승시키기도 하고 타락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람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 단어만 보면 우선 그 배달말은요, 초롱초롱이라든가 오순도순 이런 말을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뭐 한이 바람이라든가 시나브로 같은 것은 그 말이 아주 곱습니다. 또 영어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. 우리말에는 붓다라는 말 하나에도 뭐 불그스름하다, 불구축축하다, 시뻘겋다, 빨강도 나오고요. 굉장히 이게 다채롭습니다. 그게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이고요. 또 우리말 가운데는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와 다른 우리말 나름대로의 본이 있습니다. 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진행하시는 선생님 만나서는 이렇게 공대말을 합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쓰는 반면에 또 조금 가까운 친구에게는 뭐 잘 있었니?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이런 말의 계층이 있는 것은 우리말의 독특한 그 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우리 배달말에는 그 어두운 점이 있는데요. 현 시점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자어가 우리말의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. 한 2, 3년 전에만 해도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 오고 가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제세동객하는 게 있었습니다. 제세동객가 뭔가 보면 그게 요즘은 그게 심장 충격기라고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. 그런데 그 긴급한 상황에서 제세동계 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? 또 지금도 그 숙소 같은 데 보면 호텔에 완강기라고 돼 있어요. 완강기. 완강기 뜻을 모르죠. 불이 났을 때 그 줄을 타고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 어려운 한자어이고 일본어이고 이렇습니다. 이 말을 이제 쉽게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외솔 선생의 정신입니다. 그 다음에 외래어하고 그 합성이 참 많지 않습니까? 네네. 경기도 어디에 보면 아파트 이런 가운데 동탄, 시범, 다은마을, 월드, 메르디앙, 반도 여보라 하는 아파트가 있답니다. 또 주말 또 저희 시대만 해도 모릅니다. 예컨대 뭐 치와, 치킨과 와인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만과부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. 많은 관심 부탁 이런 뜻이고요. 또 사바삭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. 그런
정말 비속어도 정말로 많습니다. 예컨대 뭐 개시력, 그다음에 휴학, 때리다. 이것 말고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정말 비속어가 많은데요. 이런 것은 곧 우리 정신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요. 사람들 거칠게 하지 않습니까? 이런 그 어둡고 또 거칠고 더럽고 한자말 어려운 말을 이렇게 격조 높게 바꾸는 것이 이제 배달만을 사랑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말씀하신 가운데 거의 많은 부분이 또 이미 말씀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입말인 배달말 또 글말인 한글 사랑과 운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거거나 추진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해 오면서 국어 선생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또 정신이 있는, 철학이 있는, 신념이 있는, 가치관이 있는 국어 선생을 길러야 되겠다. 그래서 어떻게 길러야 될까 저도 잘 몰라서 학생들하고 그 주제를 내놓고 토론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신념이 있고 가치가 있고 철학이 있는 국어 선생이 되겠나. 나는 그게 없지만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은 안을 내고 그 가운데 공통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었습니다. 그 가운데 제가 두 가지의 차가 냈는데 하나가 배달말을 사랑해야 되겠다. 한글을 사랑해야 되겠다. 배달말을 사랑하는 데는 알아야 사랑합니다. 알지 못하고는 사랑하지 못해요. 그 학생들과 여러 그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쓰고요. 우리말을 왜 사랑해야 되겠는가? 우리말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? 우리말의 어둡고 또 좀 나쁜 점은 어떻게 있는가? 그런 글을 이렇게 쉬운 글부터 논문 또 교재 책자로 그걸 썼습니다. 거기에도 저희 그런 정신이 스며 있어서 그 책을 읽고 또 국어 교사가 되려는 분이나 된 분 가운데는 아마 저희 배달말 사랑의 정신을 이 땅에 많이 확장시켜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또 한글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같은 측면에서 예전에는 그 외솔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는 한글을 전부 다 한글이나 글자를 이렇게 세로로 쓰셨어요.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는 것이지요. 그래 외솔 선생은 이것을 가로쓰기를 하자. 그 다음에 또 한자 한글을 섞어 쓰지 말고 한글만 쓰자. 또 글자만 한글로 쓰지 말고 쉬운 우리말을 우리 글자로 쓰자. 또 기계화하자.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참 일제강점 시대에 그것은 굉장히 그 우리 글자에 대해서 참 고민 많이 하시고 앞서가는 정신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 자신도 그 한글을 왜 써야 되겠는가. 그걸 이제 학생들하고 논의하면서 그러면 한글 말고 한자를 썼을 때 이를테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? 한글 쓰는 이가 그 한글을 참 한자 쓰는 이가 한자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가를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. 네. 그렇지 못하고 그 더디기도 더디고 그 오류가 얼마나 많은데 한글은 너무나 쉽습니다. 그래서 왜 한글 써야 되는가? 또 한글을 잘 쓰려고 하면 글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한글 맞춤법에 맞아야 합니다. 또 한글을 잘 쓰려고 하면 글자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또 이렇게 좋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은 글자에만 착안하는데 글자 넘어서 이 전달하려는 이 말, 글의 정신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글을 한글 날을 맞이해서 또 한글이 우수성 또 왜 한글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
이제 뭐 신문이나 또는 뭐 교과서나 또 교재에 제가 이걸 이렇게 쭉 썼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글 학회는 아시다시피 그 우리 배달말을 이렇게 선양하고 또 배달 글자 한글을 이렇게 피워나가는 그런 정신의 학회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이런 정신을 가진 학회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2010년부터 참 2016년부터 22년까지 제가 이사와 부회장을 맡아봤습니다. 그래서 학회 일을 보고 정년퇴임하면서 그 배달말과 한글 연구와 그 교육 보급의 발전에 임하시겠다 해서 제가 감사장을 감사하게 받은 적이 너무나 있습니다. 당연한 표창이고 감사장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후학한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, 그리고 또 외솔상을 수상하신 분으로서 또 스스로에게 다짐하시는 말씀 뭐 이렇게 좀 짧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다.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고요. 또 저 자신은 그 계획된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오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. 이제 돌아보니까 뜻을 세우는 과정, 또 그 실행하는 과정에는 세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 보는데, 하나는 선생님에게 배워야 된다.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. 독학하는 것보다는 배우는 게 좋다. 그런데 배우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학교를 떠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탐구해야 되는데, 독서나 또는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 여러 배울 곳에서 배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. 또 세 번째로는 나라 안팎을 여행을 하면서 이 변경을 넓히는 게 좋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또 외솔상을 받으면서 제가 그 외솔 선생의 삶은 나라 사랑의 길이었고요. 그 길은 배달말을 이렇게 탐구하고 한글과 배달말과 나라 사랑하는 그 길인데요. 그것은 선생의 생활 원리였는데요. 그 전체의 그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그 지평이 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그러면서 그 시간이 1894년에서 1970년까지 그 당시로는 굉장히 그 장수하신 어른인데 긴 호흡으로 그 길을 걸어 오셨다는 점이고요. 또 하나는 그 시간을 넘어서 그의 삶이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한 그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인 그 삶을 살 수 있겠는가,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그 외솔 선생의 후손들, 또 외솔회를 중심으로 선생을 따르면서 선생의 그 생전의 그 발자취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알리는 그런 노력에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외솔 선생 전집이 27권이 있어요. 또 그 전에 읽었던 책을 포함해서 그 27권, 또 선생이 쓰신 여러 글들이 많으세요. 뭐 논문, 논설문, 연설문, 그런 거를 좀 다 찾아서 나름대로 읽어보고 싶고요. 또 외솔 선생에 대한 글이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. 그것도 뭐 제가 구하는 대로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읽어보고 싶고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에게 제가 그 받은 감동을 청소년들이 눈높이에 맞게
외솔 최은배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. 아,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중꺾말하고 아까 이제 싫어하시는 그런 말인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외솔 정신도 그렇게 이어가고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후학들도 사랑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길 또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.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귀한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.